오늘의 입사 전략, 아시아나항공 정비직입니다. 자, 요즘에 항공이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 조종사랑 그리고 정비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 특히 정비직 취준생 입장에서는 행복한 상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번에 2019년도 상반기 모집건 입사 전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공고 나온 부분 겁니다. 신입 인턴 사원으로 1년간 인턴 사원이 있고,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고, 인원을 어느 정도 좀 뽑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2019년도 상반기 항공 정비직 인턴 신입으로 이렇게 뽑는 부분이고, 아시아나항공에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 정비직 인턴으로 그렇죠, 공공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정비 및 지원 이 부분이니까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우수한 정비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모든 직종에서는 지금 사실은 수요와 공급 중에서, 인력의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넘쳐나는데, 반대로 지금 이쪽 항공기 정비 시장만큼은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즉 항공사들이 새로 생기고 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정비사들이 다른 항공사에서 스카웃되어 가기 때문에 상당히 항공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우리가 채용 배경을 좀 더 살펴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항공업계 관련된 시사 부분 거 먼저 확인 한번 드립니다. 자, 엊그저께 발표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3곳이 늘어납니다. 플라이 강원 외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저비용 항공사, 저가 항공사 이거 표현 좋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항공 관련되는 정비직을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표준 용어 써야 됩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맞습니다. 저가 항공사는 좀 싸구려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표현 쓰지 말고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를 보니 플라이 강원, 에어 로케이, 그리고 에어 프리미아 이 3곳이 선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3곳이 새롭게 선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항공사가 많아진다는 거고, 항공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는다는 거고, 따라서 여러분 공급자 입장에서는 훨씬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래도 역시 아시아나 쪽이 안정적이고, 지금 세계가 저비용 항공사로 출범하고 있지만은 기존에 안정된 항공사를 원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아시아나 항공에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쟁 저비용 항공사 3개가 취항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플라이 강원, 에어 로케이, 에어 프리미아. 나중에 아시아나 항공 정비직에 여러분이 입사해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 이런 항공사에서 또 스카웃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이번에 반드시 아시아나 항공에 꼭 정비직으로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플라이 강원은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근거리 노선이고, 에어로케이 부분 것은 청주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리와 중국 노선입니다. 에어프레미아 좀 독특한 부분인데,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해외 노선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바로 정비직 인턴 사원 1년 근무 후 소정의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으로 있다. 이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당연히 내가 이번에 되면은 정규직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비록 인턴 기간 여러분이 성실하게 정비 업무에 근무를 해주면은 충분히 정규직 정비 요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여러분이 지원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채용 공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바로 이번 기회에 한 번에 바로 붙으세요. 자, 두 번째, 기업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모르는 그런 지원자는 없을 겁니다.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데, 정비직을 지원하는 여러분들은 차별화된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조종사라든지 또 승무원, 이제 이런 부분 거라든지 또는 지상의 그라운드 근무자들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금호아시아의 가치 체계, 비전, 전략, 그 다음에 기업 철학, 그리고 서비스 모토 이런 부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지상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자본금이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고, 승무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취업할 때는 자, 국내선 몇 개 노선, 국제선 이와 같은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분명히 정비직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직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어떻게 정비직을 우리가 접근할 그 부분이냐 하는 부분이죠.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정비창이라든지 또 이런 구체적인 것은 일단은 인턴 하면서 여러분이 배우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바로 보유 기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보유 기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는 그 기종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 퇴역 기종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에어버스사 부분 거랑 보잉사 거 이렇게 되고, 화물 기종도 물론 있어요. 승객 기준으로 보면은 좀 특징들이 있죠. 에어버스 이제 주력이 지금 A321-200입니다. 그런데 지금 A321 네오가 있어요. 네오가 있는데 이게 25대 앞으로 도입 예정이에요. 최대 도입 예정인데 주문이 이제 좀 들어가 있고 2019년서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데, 사라져가는 기종이 지금 320-200이랑 321-100 요 두 기종이 321 네오로 이렇게 대체되어지고 있다는 부분과 여러분 알고 있고요. 현재 주력 기종은 16대가 321-200이랑 그 다음에 15대가 330, 300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50, 900도 6대가 이제 되어 있는데, 요 특징은 뭐냐면 기내 와이파이랑 로밍 시스템이 이제 탑재되어 있다라는 이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350, 100 어쨌든 번호가 높을수록 이제 상위 기종으로 이제 상위 기종인데, 2021년서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도입하고 현재 9대를 이제 주문해 놓은 상태예요.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뭐냐? 그래서 31200이랑 그리고 330, 300을 주력으로 가지고 있고, 총 대수 16대, 15대, 31대인데 앞으로는 321 네오가 주력 기종이 될 거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200이랑 321-100은 321 네오로 대체되어진다.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보잉사 거 747, 767, 777 그렇게 되어 있는데 777 가장 많이 9기종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물 기종으로는 보잉 747, 767 이 기종을 가지고 있는 정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굳이 퇴역 기종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82대의 기종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하는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비직으로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기업 분석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 기종 분석이 사실은 정비직으로서 큰 그와 같은 기업 정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서 접근을 해주고, 물론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다른 모든 부분 거 더 많이 알고 가면 좋겠지요. 그렇지만은 최소 우리는 기종은 꼭 알고 들어가자. 자, 이제 그 정도로 봤고, 자, 드디어 이제 다음 구체적인 채용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입 인턴 직원이고, 유의사항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1년 동안에 인사평정을 통해 가지고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고요. 채용 공고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채용 절차 부분 꼭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아무래도 이제 서류 넣고요. 실무 면접이 있습니다. 실무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보고 또 임원 면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그 다음에 최종 합격. 조종사처럼 화이트 카드라든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세밀한 신체 검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검이라고 보면 되고요. 실무 면접과 임무 면접이 아무래도 부담되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겁니다. 서류 전형에 있어서 자기소개서 문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것도 여러분이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제출 서류와 관련한 부분들 거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서 접수하고 서류, 자소서 준비를 해주고 원서 접수할 때 여러분들 꼼꼼하게 항목들 잘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차 면접, 그리고 인적성 검사, 2차 면접 이렇게 1차와 2차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거 지난 다음에 신체 검사하고 여러분들이 인턴으로 채용되고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진다. 라는 부분 것을 가지고서 그 플로우 차트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원 자격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지원 자격 부분 거는 전문대졸 이상 지원 자격이고요. 여기서 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부사관으로서의 그와 같은 근무 경력 특히 이제 공군 부사관으로서의 정비직에서 근무했다라고 하는 부분 것에 있어서 자기의 그와 같은 근무 경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고요. 전공에 보면은 항공, 기계, 전기, 전자, 산업공학 및 관련 전공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부분 것의 자격증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우대받을 수 있겠죠. 외국어 부분 거 토익 성적이고 해외 토익은 안 됩니다. 국내 토익만 가능합니다. 네, 경력 당연히 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 없는 거, 항공정비에 적합한 신체 조건, 사실은 체력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 이제 서류 준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준비에서는 1차 지원서 온라인 항목 잘 챙겨주는데 역시 자소서가 문제죠. 자소서 항목 부분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200자 이상 500자 이내로 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정비직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 동기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 본인의 성격, 성장 배경, 좌우명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 다음 항공 정비사가 갖춰야 될 역량, 역할, 의무, 책임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세요. 항공기 정비 업무의 전망과 그렇게 생각한 사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사실은 네 번째 것은 사실은 내용 자체만은 거의 논문 수준이야. 분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부분 것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는 부분 거고, 스피치 플러스 컨설턴트 분들이 여러분들 도와줄 것입니다. 필요한 지원자는 미리미리 문의하세요. 왜냐하면은 이미 원서 접수 직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나름대로 세밀하게 하려면은 2주, 3주 이상 신경 써서 자소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소서 작성이 끝나면은 이제 1차 실무 면접이 있고, 실무 면접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적성 볼 때 여러분이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는 서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그 다음에 어학성적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여기서 자격증 사본과 경력증명서 부분인데, 항공 관련되는 정비 자격증 있으면은 무조건 당연히 첨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력증명서 부분인데, 특히 군에서의 경력 갖고 계시는 그와 같은 지원자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항공 정비 쪽이었다라고 하면은 많이 이제 선호되어지는 부분이고, 꼭 항공 정비가 아니더라도 군 관련되는 다른 장비를 정비했던 그와 같은 정비 경력이 있어도 충분히 경력 증명을 할 수 있으면은 증명서를 첨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업에서 인턴 사원했던 이제 그와 같은 특히 경쟁 항공사에서 인턴 사원했던 그와 같은 경력도 있는 그런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대한항공에서 정규훈련 받은 부분 거 있는데 그 부분 것도 사실은 꼭 경쟁사 거라고 해서 굳이 첨부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의 경력이면은 충분히 첨부 가능하다. 실무 면접 합격자의 하나에서 임모 면접 시 제출하는 거다. 뭐 요건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서류 준비까지 끝났다고 하면은 드디어 이제 서류를 내고서 여러분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렸고 서류 합격의 소식을 들을 때 면접 통지를 받게 됩니다. 1차 면접 부분은 실무지 면접이고 면접 출제 방향과 그리고 기출문제 기준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면접 정비직 드디어 서류 제출이 끝나고 자기소개서 제출도 끝났고 그렇게 해서 서류 합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서부터가 사실은 시작이죠. 첫 번째 실무 면접으로 1차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임원 면접, 그리고 신체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 이렇게 이어지는데 1차 면접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고 2차 면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 실무 면접에 대해서 면접 출제 방향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숙지하고 준비 방향을 맞춰가지고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2018년 하반기 중심으로 출제되어졌던 그와 같은 기출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해가면 되는데 기출문제 자체가 무엇이 나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자기 기준으로 개성화 또 색상화해서 표현해 주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면접 출제 방향 우선 먼저 보면은 면접 내용 부분 거는 주로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5가지 정도 분량입니다. 자, 어필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름 아닌 역량이랑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정말 자신의 어떤 그와 같은 탁월함과 그리고 또 아시아나 항공 정비직 입사에 대한 간절한 부분 것이 어떻게 어필되어지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면접에나 물어보는 자기소개나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 자기소개의 그 특징이 뭐 10초 자기소개, 20초 자기소개 그때마다 상황에마다 좀 다릅니다. 좀 편안하게 1분 자기소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와 직장에 대해서 즉 항공정비직이라는 직무랑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그 직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무진 면접이 있는데 이제 자기 발전, 학점, 자격증, 직무지식, 포부 관련해 가지고서 물어보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내용, 가치관과 취미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개인의 경험 기준으로 역경 극복 경험 그 다음에 해외 거주 경험, 해외 생활 경험, 그리고 현장 실습 경험, 이와 같은 부분이고, 이 현장 실습 경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력 증명서가 있으면은 입증 서류로 미리 넣어주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내용 부분이 주로 면접에서 물어보는 내용이다. 여러분 인식을 해주고, 아무래도 이제 어필 쪽에 역량에 대한 부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부분이 일단은 어디에서 실무진 면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거고 뭐 기본적인 관련되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도 당연히 물어보는 부분들이죠.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출제되어졌느냐 출제 빈도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1차 면접 기준으로, 즉, 실무 면접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온 부분 것은, 기본적으로 다 물어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어졌던 것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 본인의 자기만이 차별화되어지는 다른 지원자에 없는 역량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런 부분이 8번이 출제가 됐고요. 포부에 대해서, 자격증에 대해서 4회 물어봐줬고, 가치관에 대해서 3회,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취미,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1회씩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직무의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거라든지 이제 경험 극복 부분 것은 사실은 1차 면접보다는 2차 면접에서 좀 물어봤습니다. 자, 특히 앞부분에 어떻게 이제 출제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요소 부분 것에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제되어진 부분들 거 먼저 어필 이 부분이 12번 출제된 거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10초 동안 자신을 어필해봐라. 마지막으로 자신을 어필하라. 마지막으로 한 명만 이런 조별 면접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기회를 한 사람 한 명만 기회 주겠습니다. 한 명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때는 빨리 자기가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 10초 내로 해보세요. 20초 동안 해보세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 30초 내로 소개하라. 10초에 어떻게 소개하죠? 딱 한마디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챙겨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항공기 정비의 미래인재,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을 책임질 홍길동입니다. 딱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필 역량, 정비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정비를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해라. 정비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비는 안전이다. 정비는 통합이다. 뭐든지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질문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정비는 안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정비야말로 항공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고 그 안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정비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정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비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 정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비슷하죠? 정비 자격증 노력 말고 다른 노력이나 역량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어졌다. 포부, 아시아나에서 어떻게 근무할 것인가? 입사 후 10년 뒤 자기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직원으로의 각오는 무엇인가? 자격증, 면장이 없는데 필기는 준비했는가? 어디까지 준비했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치관, 지원 동기, 취미, 현장 실습, 타 항공사, 대한항공이죠. 타 항공사에서 실습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였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경험, 장단점, 자기 발전, 이제 학점이 높은데 또는 학점이 높은데 공부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지원자는 학점이 그다지 우수하지 않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기출문제 기준으로 해서 연습하는 그 과정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본인이 제출해가지고 첨삭을 받는 방법이랑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모의 면접을 해보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졌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지더라도 과연 현장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모의 면접을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 갖고 있는 거 많다라고 해서 면접 잘 보는 거 아니고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면접을 못 보는 것 또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순발력 있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것은 실전 모의 면접을 통해서 가능한 거니까 영상 모의 면접이랑 플러스의 현장 모의 면접 과정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다음 인적성 검사 부분 거 잘 봐주고요. 성실하게 하나하나 항목별로 답변 솔직하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합격이 다가오죠. 임원 면접입니다. 임원 면접. 면접 출제 방향, 면접 내용 분석, 사실은 1차 면접의 항목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빈도를 2차 기준으로 보면은 1차랑은 좀 사뭇 달라요. 이 부분께 무엇이냐 봤더니, 자, 2차 면접에서도 역량 어필은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지원 동기도 있고 직무 지식은 1차에서 하나도 안 나왔는데 2차에서 많이 이제 2차에서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포부, 자격증, 가치관.
개인적인 것들 있잖아요. 개인적인 것들, 그와 같은 뭐 자기소개, 취미, 경험, 성격, 이런 학점, 이런 것들은 2차에서 전혀 물어보지 않는다. 이 부분 것을 여러분이 유의해서 준비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분 것에 여태까지 임원 면접에서 출제되어졌던 내용은 뭐냐 봤더니 정비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적합한 이유, 바로 어필에 대한 부분이고 역량 어필이죠. 정비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실무 면접에서 나왔던 것이 임용 면접에서 또 나오죠.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비가 자신의 그와 같은 정비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항공 정비는 다 팀워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정비도 기계를 만지는 직업인데 기계를 만지면서 본인이 적합하다고 느꼈던 계기가 무엇이냐, 내가 왜 기계 친화적이냐 하는 부분 그 계기가 무엇이냐 라는 부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견해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지원 동기 물어보는데 항공정비사를 선택한 이유, 정비사가 되기 위해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죠. 직무지식, 좀 만만치 않아요. 4차 산업혁명이 항공정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별도로 이 부분 거 선생님에게 강좌 요청하는 그와 같은 지원자들도 있어요. 항공사 정비팀이 발전할 수 있는 본인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최첨단 항공기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이 항공정비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의 각각의 기술 형태가 다양해요. 그죠? 빅데이터, AI, IoT, 그 다음에 특히 이제 VR, AR, 다양한 이와 같은 4차 산업이 있는데 이것이 정비 기술에 미치는 영향, 좀 쉽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정비 기술 발전을 이룰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거에 대해서 조사와 탐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학생은 저에게 요청을 해주세요. 정비팀이, 항공사 정비팀이 발전할 수 있는 본인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이것도 만만치 않은 질문이에요. 최첨단 항공기에도 불구하고 개선돼야 될 점은 무엇인가? 첨단 항공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가겠지만은, FO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들어본, 지원자들은 알 거예요. 바로 뭡니까? Foreign Object Damage. 항공기 외부의 그와 같은 오브젝트, 물질에 주는 항공기 손상 부분 것이 FOD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공군에 있을 때는 이것을 말도 안 되게 Foreign Object Damage인데 풀 오줌똥 이상한 표현도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공항 주변으로 해서 FOD, 예를 들어서 철새와 같은 그와 같은 새들을 쫓기 위해서 들이는 예산도 수십억이에요. 왜? 사실은 아무리 첨단 항공기라고 할지라도 새떼가 빨려 들어간다든지 했었을 때는 바로 항공기에 치명타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FOD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발전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개선돼야 될 점은 무엇인가? 최첨단 항공기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가? 사실은 아무리 정부 기술이 뛰어난다라고 할지라도 FOD 부분 것에 의한 항공기 손상 부분 것은 아주 위협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거 FOD의 그와 같은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비 기술, 이런 부분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용어를 구사해 가면서 답변을 해주면은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됩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매우 어렵고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포부, 그 다음에 자격증 관련되는 거, 가치관, 이제 역경 극복, 그 부분 거 사실은 실무 면접에서도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자, 임원 면접에 그와 같은 면접 출제의 어떤 항목들과 그리고 기출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실무 면접보다 훨씬 부담도 크고 당일날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 부분 거에 대해서 세미나도 좀 하고, 특히 이제 직무지식과 관련된 면접에 대해서 예상 문제 10개, 20개 정도 추려가지고서 여러분이 대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을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1차 실무 면접 그리고 2차 임원 면접의 총합 것을 보면은 역량을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일 때 정말 자신이 아시아나항공에 적합한 인재임을 어필할 수 있고 그 간절함 그리고 입사를 희망한다는 그와 같은 열성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외의 부분 거에서 특히 이제 실무에서 직무 지식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부분 거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서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 면접 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모두가 다 원하는 꿈의 직장 항공사입니다. 특히 정비직은 전문적인 자기 정비 기술을 가지고 승객들의 또 승무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리고 그와 같은 고가의 항공기에 대해서 그 성능을 개선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항공정비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세계적인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사에 여러분이 취업을 해서 인턴 생활을 성실히 해서 진정한 아시아나 항공 정비사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의 면접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